독박 육아란 말을 저도 쓰는데요. 영어나 불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 실력으로는 번역이 쉽게 안 돼요. 번역이 어렵다는 건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쉽게 공감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웨덴의 휘게, 이런 걸 한국말로 번역하기 쉽지 않아요. 여유도 아니고 자유로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편안함도 아니고 이 모든 게 합해졌는데 그걸 내가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독박 육아, 내가 혼자서 바가지 썼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사실은 만물의 영장을 키우고 뭔가 인류의 미래를 키우고 하여간 뭐 이런 엄청 위대한 생물학적, 인류학적 사건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실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한테도 또 여러분한테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독박 육아라는 말 사용해도 될까요? 부부라는 단어에는 사실 우월과 열등이 없잖아요. 진짜 대등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나한테 기능하고 있는가, 우선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아기 입장에서 봤을 때 젖도 안 나오고 자궁도 없는 아빠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근데 엄마는 자궁에서 10달을 키우고 그 몸을 통해서 낳았고 그 몸에서 나오는 젖으로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 입장에서 보면 엄마와 아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아빠는 꼭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없는 게 더 도움될 때도 많지 않나요? 아빠는 엄마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전 생각해요. 전 이런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육아를 분담한다? 한 살 미만의 아기한테 너무 불공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육아 분담이 아니라 생활 분담, 살림 분담이란 말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생각이고요. 엄마는 아기한테 집중, 아빠는 엄마한테 집중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참, 한 살이 넘어가면 아빠의 역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말은 독박 육아라고 하지 말고 육아, 특히 한 살 미만의 아기는 엄마가 아기를 키울 테니까 아빠가 해야 할 일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전담으로 돌보고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말의 요지예요. 전력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 여성, 그 여성이 아빠가 사랑하는 그 여성이니까 아빠들은 그 여성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퇴근하고 왔는데 밥을 안 차려준다고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한테 오히려 도시락을 싸들고 오거나 퇴근하면서 최소한 아빠의 자기 밥은 알아서 먹고 오거나 아니면 그 부인을 어떻게든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서포트하느냐의 개념이 있는 언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누가 무언가를 뒤집어 쓴다는 언어가 계속 나오는 이상 육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한 살 미만인 경우에는 엄마는 아기를 돌보고 아빠는 엄마를 돌보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한테 나를 돌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빠들은 부인을 돌보는 일이 아기를 돌보는 만큼 당연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아빠들이 아기 돌보는 방법은 저한테 많이 여쭤보거든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빠는 잘 없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고생한 만큼 너는 왜 고생 안 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고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육아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40이 넘어 어렵게 임신하셨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제왕절개하고 모유수유도 못하고 그렇게 키우신 부부가 계세요. 그 아이가 이제 16살이 됐거든요. 그 아이의 생일에 비디오를 찍어서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영상에는 부부가 아이한테 각자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너를 키웠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찝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이런 점에서 네 엄마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다. 엄마는 이런 점에서 아빠가 남자로서 또 아빠로서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다. 두 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16된 아이의 엄마 아빠로서 가장 오랫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편지였어요. 독박 육아의 감정을 경험하고 자란 아기와 각자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다르지 않을까요? 독박 육아라는 단어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